우리가 법사위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화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통이 서로 완전히 딴 얘기를 할 때는 예.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서로 예. 얼굴을 마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들어가라 하고 예. 또 들어가라고 했던 거 어쨌든 그래도 굴욕적으로라도 정상화 시켜라라는 건데 예. 그러면 최소한 야당도 예. 지금 예. 다수당도 받아줄 마음과 그걸 멍석을 좀 깔아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글쎄 말이에요. 자 시작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예. 유상범 의원과 예.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의 예. 대화입니다. 예. 뭐 그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어쨌든 발단은 이거잖아요. 예. 원래 예. 상임위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에서 일정을 약속을 하고 위원장은 그 약속에 따라서 예. 사실 자기가 이 의사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된 당들의 간사들이 이제 그 이 운영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정하고 그다음 위원장이 그걸 근거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며칠 날 하자.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부르자. 예. 아니면 어떤 한 건을 하자. 이런 것들은 약속하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리에 없었다가 들어왔으므로 예. 여야 간사부터 선임. 예. 물론 다 내정이 돼 있으니까 선임하는 어떤 절차. 예.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는 절차. 예.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유상범 의원이. 이제 간사로 내정된 분이죠. 그렇죠. 예. 내정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예. 결국은 그거 다 떠나서 일정을 합의하자. 예. 합의하에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위원장이 최소한 예. 그 일정은 지금 우리가 이미 출발을 했으므로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 어쨌든 설득을 해야죠. 예. 나오는 얘기는 당신네들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예. 이를테면 예.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들은 이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라. 예. 오늘 시작하겠다. 이 정도만 됐어도 물론 다음에 또 다시 일정 합의하자라고 얘기 나왔지만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뜸 앉으세요.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돌아가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또 유 의원은 위원장 성함은 뭐 누구냐. 네.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약간 이게 그냥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그렇죠. 약간 뭐 조롱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전 진짜 정치인들끼리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 조롱하거나 격려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영상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지고 이 부분을 또 반추해야 되는 국민들은 뭘 잘못해서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총선을 잘못했죠. 그러니까요. 총선을 잘못했죠. 예. 선거를 우리가 예. 그런 어떤 좀 반성할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분노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맺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혹은 구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권투를 하더라도 네네. 벨트 밑을 때린다든지 네.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이거는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정당하게 뭐 랩잽 넣고 훅 넣고 해서 그걸로 승부를 보는 거를 관객들도 바라는 거고 심판도 그걸 바라는 건데 앵커님 말씀에 예. 제가 또 한 가지 예.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저작거리에서 예. 싸움을 벌이잖아요. 예. 그리고 복싱에서 예. 체육관에서 사각의 링에서 복싱을 하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하셨듯이 이쪽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죠. 이쪽은 규칙 없어요. 그렇죠. 그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항복 그러고 뭐 해야지만 이쪽은 끝나요. 피를 예, 보든 예, 뭘 하든 예. 이쪽은 3분 그렇죠. 그리고 30초 쉬고 예, 그리고 1분 쉬고 허리 또 아래 때리면 안 되고 예. 헤드기어 쓰고 글러브 그렇죠. 꼭 끼워야 되고 예. 이렇게 규칙이 있을 때는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복싱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잖아요. 스포츠로 그렇죠. 간주를 스포츠로 하고 되는 또 거죠. 끝나면 예. 승복을 하고 그렇죠. 경기에 예.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규칙, 룰 이것들을 전부 다 파기하고 이 규칙 룰 안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습도 있고 예. 법도 있고 당원 당규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 다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법 공부하고 와라. 이 대목은
다시 정청래 의원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자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또는 어떤 정말 그 드자비가 있을 때 양비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거 똑같이 비판할 게 아니라 물론 유상범 의원도 내가 공부 잘했어 이렇게 간 건 예. 정말 좀 같이 말려든긴 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가장 큰 핵심이 법이에요. 예. 법을 아느냐 이 대목이에요. 왜 내가 대받아쳐서 정청래 위원장이야말로 법을 제대로 알고 위원장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예. 선진화법이에요. 아, 국회 지금 위원장이 예. 선진화법 공부하고 와 이 얘기예요. 아. 즉 선진화법에는 예. 위원장이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예. 의원들이나 혹은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어원을 불러서 제지를 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 선진화법 만든 이유가 다수당의 독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당이 독주를 하니까 소수당은 몸으로 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국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선진화법은 취지가 뭐냐면 다수당이 독주를 하지 않게끔 거기에서 소위를 만들고 소위에 꼭 동수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브레이크 장치들 해놓죠. 여야 예. 동수로 해갖고 예. 동수가 소위에서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또 이 상임위원회로 가고 본회의로 가고 그러면서 또 패스트트랙 하면서 패스트트랙이 말이 패스트지 그게 아니라 예. 숙려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라. 6개월은 6개월 고민을 해라. 예. 같이 타협을 해라.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수당이 독주하라고 만든 법이 법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위원장 마음대로 퇴정시킬 수 있다. 그걸로 마치 선진화법에 그렇게 써져 있느냐 예. 호도하는 것이죠. 정말 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거두절미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 뭐 그런 말도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거두절미가 네네. 된 셈이다 그거죠. 그렇죠. 그게 취지가 아니라 전체 맥락은 독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독주 안 하는 대신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도 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뚝 떼어내서 국회법 공부하고 오세요 하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잘못 이해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네. 하여튼 근데 참 좀 보기에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또 그 이제 이름도 길죠. 과방이라고 흔히 네네. 칭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또 그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뭐 자격 논란 또 설전이 벌어져서 그것도 뭐 보기 안 좋았던 풍경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일견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그 논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MBC 김장겸 전 사장이 MBC와 지금 벌이는 여러 가지 어떤 민사 소송이 소송이 있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예.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라는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례가 어떻고 예. 그다음에 현재 그 민사 소송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방위원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냐 예.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 돼요. 논의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예. 문제 제기까지 하지 말아라고 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을 서로 녹여내고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가고 실제로 그것이 진짜 이해 충돌 인지에 대한 예. 그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왜 남겨야 되느냐?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예. 뭐 다양한 어떤 우리들의 갈등 속에서 그런 갈등의 당사자가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위원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늘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 이번 일도 당연히 제대로 공방을 벌이라는 거예요. 예. 공방 벌이라고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다 덮어놓고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예, 예.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예. 이러이러한 전례가 있다 찾아보고 그렇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다 넘어갔다라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러니까 볼수 있게 해줘야 논리와 되잖아요. 자료 뭐 이런 예. 것을 근거한 토론을 해야 그게 이제 서로 생산적인 결과물을 맺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역시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안 돼. 뭐 나가 뭐 이런 식이 됐고 한쪽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당신들 전과 다 내 찾아볼게. 그러니까요. 전과 예, 몇 예. 범이야. 예. 몇 범이야. 근데 이거 어떡할래? 예? 글쎄 그렇게 결국은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맨 마지막엔 그 여당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모시는 이재명 의원 대표는 어느 상임위에도 못 간다. 하도 이런저런 혐의가 많아서 네. 이런 얘기를 끝나면 그게 서로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제 감정 소비를 끝나면 이게 생산적인 대화가 더 막히는 결과가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과정의 드잡이고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양비론으로 끝나긴 좀 그렇고요. 예. 저는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최민희 위원장이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사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위원장은 어쨌든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의사봉을 예, 잡으면 이 의사봉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사안에서 국가적인 사안을 의사봉을 휘둘러서 결정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봉이 향하는 곳은 예.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으로만 향해 있는 사람한테 위원장 의사봉을 쥐어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의 국정 운영보다 조금 덜 중요할 수 있는 방송에서도 똑같은 인물이 앵커의 진행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패널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요구되는 태도는 확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야만 되는 거고요. 예.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결정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위원장들 민주당 위원장들이 그렇게 중립적인 그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어떤 요구되는 자세를 못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으로 온 이상민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진짜 아주 물론 이건 이제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위원의 설전에 대한 거지만 아주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완전히 완장찬 사람이더라. 일제시대 때 형사도 안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주 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떻게 유상범 의원과의 어떤 그 설전 이전부터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이 이제 이 설전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유상범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면을 봤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빠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 안 하겠다.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러웠고 정청래 위원장이랑 풀겠다라고 이야기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정청래 위원장도 일단 들어왔잖아요. 여당이 들어왔고 그리고 간사할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설전은 설전이고 위원장으로서 내가 좀 과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다라고 다음번 법사위원장의 시작을 유감표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옛날에 유시민 장관 의원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었죠. 그렇게 뭐 옳은 얘기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김영춘 의원이 한 말이에요. 부산에 김영춘 의원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뭐 특정 인물 얘기 하나 들어도 오늘 뭐 논의된 어떤 분은 정말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정말 싸가지도 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그를 막 지원하고 열렬히 성원하는 팬들한테는 뭐 팬덤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는데 상당수 많은 국민한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은 유튜브에 나가서 너무 신나하시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나 이 SNS를 봤더니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해줄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상심하고 불쾌하고 부끄럽고 왜 국민들이 부끄러워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눈꼽만치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지지자들의 그런 열광적인 그런 응원만 바라보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여겨졌어요. 뭐 최근에 가끔 어떤 선거들은 꼭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민심의 승부처는 그런 뜨거운 팬덤이 아니라 차갑게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언저리 국민들에서 결국 승부처와 승부가 결정난다. 저는 이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선거에는 작동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가끔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만. 이 나훈아 선생님 말씀을 한번 좀 인용해도 될까요?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가수는 그러니까 이 시쳇말이긴 하지만 빠와 까라고 표현되는 자신의 지지자만
열광적으로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 진짜 비판하는 예. 안티도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진짜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럴 때 사실은 진짜 가수가 될 수 있다. 예. 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는 말로 난 들었거든요. 예. 아이고 나오는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네네. 좀 많은 사람들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